키스해줘. 유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한마디는 뉴욕의 좁은 기숙사 방 안을 폭풍처럼 뒤흔들었다. 나는 손에 든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방금 뭐라고? 유린이, 그 이성적이고 차가운 유린이 나에게 키스를 부탁했다고?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린은 창가에 서 있었다. 뉴욕의 밤이 그녀의 뒤로 펼쳐져 있었고 네온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반쯤 비췄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단호하게 다물려 있었다. 마치 방금 한 말이 우연히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결정 같았다. 뭐라고? 나는 말을 더듬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키스해달라고 유유린이 다시 말했다.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나를 뚫을 듯 강렬했다. 단 한 번만. 부탁이야, 유희. 나는 숨을 멈췄다. 유린과 나는 2년 전 뉴욕 대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로 만났다. 그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 전형적인 서울 여자였다. 완벽주의자의, 공부벌레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 반면 나는 부산 출신, 자유분방하고 감정적인 예술학과 학생이었다. 우리는 정반대였지만 어쩌다 보니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내 그림에 조언을 주었고 나는 그녀의 딱딱한 논문을 읽으며 농담을 던졌다. 그렇게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키스. 그건 우정의 선을 훌쩍 넘어서는 일이었다. 왜 갑자기?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유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다음 주에. 그 말은 예상치 못한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뭐? 갑자기 왜?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내가 집에 가야 해, 가족이 필요하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녀의 진심을 배반했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유린이 떠난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혼란스러운 건 그녀의 요청이었다. 왜 키스? 왜 나에게? 그런데 왜 키스를?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유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유희. 나 너를. 그녀는 말을 멈췄다. 마치 그 다음 단어가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처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유린의 떨리는 손,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그녀가 내게 던진 그 부탁. 그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유린과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 그녀는 서울 강남의 대기업에 취직했고 나는 부산에서 작은 갤러리를 열었다. 뉴욕에서의 그 밤, 유린의 고백은 끝내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지금은 아니야, 유린. 우리 둘 다 혼란스러워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뒤로 우리는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2년이 흘렀다. 나는 유린을 잊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얼굴은 내 그림 속에 자꾸만 나타났다. 붓을 들 때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떨리는 입술이 캔버스 위에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리는 아트 페어에 초대받았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서울행 KTX에 올랐다. 서울은 나에게 낯설었다. 부산의 바다 냄새와 달리 서울은 차갑고 빠르게 흘렀다. 아트페어에서 내 작품은 예상외로 주목받았다. 사람들이 내 그림 앞에 멈춰 서서 속삭였다. 이 감정 정말 강렬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유희 씨, 오랜만이네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유린이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뉴욕에서의 그 유린이었다.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다. 유린 누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잃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작품들 봤어. 내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더라. 우리는 어색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회사 생활이 바빠졌다고,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어딘가 빈틈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다. 그날 밤, 우리는 홍대 근처의 작은 술집에서 소주를 마셨다. 유리는 술잔을 쥔 손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유희, 나 결혼해.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다. 뭐?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다음 달에 식을 올릴 거야.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나를 피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유린이 결혼한다.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고 말했던 그 유린이? 축하해, 나는 간신히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순간 유린이 내 손을 잡았다. 유희, 나 사실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홍대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유린의 뒷모습만 보였다. 그녀는 골목 끝에서 멈춰 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왜 그래, 유린?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녀는 돌아서며 눈물을 쏟았다. 나 너를 잊으려고 결혼하는 거야? 하지만 안 돼. 너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너한테로 가. 유린의 고백은 나를 다시 뉴욕의 그 밤으로 돌려놓았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홍대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만으로 버텼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렇게 결정했어?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그리고 한국에선 우리 같은 사랑이 받아들여지기 힘들잖아.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특히 유린 같은 대기업 직원은 더 큰 압박을 받았다. 그녀의 가족,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길 바랐다. 그래도 너 행복해야지.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유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행복. 나한테 행복은 너였어, 유희.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현실은 우리를 가로막았다. 유리는 약혼자와의 결혼을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사람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줄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 아빠가 아프신데 내가 더 이상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려 했지만 마음은 찢어졌다. 우리는 그날 이후 다시 연락을 끊었다. 나는 부산으로 돌아와 캔버스 앞에 섰다. 하지만 이번엔 어떤 색깔도 어떤 선도 그리지 못했다. 몇 달 뒤, 유린의 결혼 소식을 SNS에서 보았다. 그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심을. 그해 가을, 나는 서울로 이사했다. 부산의 바다가 나를 위로해주지 못했다. 서울에서 나는 새로운 갤러리를 열고 내 감정을 그림으로 쏟아냈다. 내 작품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사람들은 내 그림에서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갤러리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유린이었다. 그녀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다. 유희, 나 이혼했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충격받았다. 왜? 무슨 일이야? 유리는 한숨을 쉬었다. 결혼 생활이 나를 갉아먹었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었어.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유리는 자유를 택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큰 대가를 치렀다.
그녀는 가족과 연을 끊었고 회사에서도 눈총을 받았다. 이제 어쩔 건지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유리는 미소 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야 숨 쉴 수 있어? 유리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었다. 강남의 번잡한 거리에서 벗어나 한적한 동네에 자리 잡은 그녀의 카페는 따뜻한 분위기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나는 종종 그녀의 카페에 들렀다. 그녀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 뉴욕에서의 유린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쉽지 않았다. 가족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사회의 시선은 그녀를 따갑게 찔렀다. 특히 그녀가 이혼 후 공개적으로 레즈비언임을 밝히면서 그녀의 카페는 악플과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괜찮아. 나는 어느 날 그녀에게 물었다. 유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적어도 이제 내가 누군지 숨기지 않아. 그녀의 용기는 나를 감동시켰다. 나는 그녀를 도우려 카페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내 그림과 그녀의 커피가 어우러진 공간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다. 점차 그녀의 카페는 단순한 카페를 넘어 소수자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린의 아버지가 카페에 찾아왔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많이 약해져 있었다. 유리는 긴장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아빠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카페를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가 행복해 보인다, 유리나. 유리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딸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 순간 나는 유린의 손을 꼭 잡았다. 그해 가을, 우리는 남산공원으로 산책을 갔다. 단풍이 물든 길을 걷다 유린이 갑자기 멈춰섰다. 유희, 나 그때 뉴욕에서 했던 부탁 기억나?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키스해 달라는 거? 유리는 얼굴을 붉히며 내 손을 잡았다. 이제 내가 먼저 해도 돼? 그녀의 입술이 내게 닿았다. 남산의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그 순간 모든 아픔과 상처가 녹아내리는 듯 했다. 유린과 나는 함께 삶을 꾸려갔다. 우리는 완벽한 커플은 아니었다. 여전히 사회의 시선은 따가웠고 우리 앞에는 수많은 도전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유린의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이들,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 카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내 그림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전했다. 내 작품은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사람들은 내 그림에서 사랑의 진실을 보았다고 말했다. 어느 날 유린이 내게 말했다. 유희, 우리 같이 뉴욕에 갈까?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뉴욕. 갑자기 왜? 그때 우리가 시작하지 못했던 걸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뉴욕으로 돌아갔다. 기숙사 방은 이제 낡은 추억이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다. 뉴욕의 거리를 걷다. 유린이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유희. 너 때문에 내가 나를 찾았어.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유린. 너 때문에 내가 사랑을 믿게 됐어.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뉴욕의 네온 불빛 아래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우리는 남산에서 작은 약속을 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를 지킬 것, 그 약속은 우리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결국 우리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만의 엔딩이었다. 사랑은 때로 아프고 때로 두렵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었다.